세계 민담 이야기 칠레편 제목 작은 개구리. 옛날에 어느 왕에게 페드로, 디에고 그리고 후안이라는 이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얼마나 인색했던지 하인은 한 명도 두지 않고 아들들만 부려먹었습니다. 왕은 한 아들은 감독으로, 또 한 아들은 열세 담당으로, 그리고 또 한 아들은 관리자로 일하도록 했습니다. 아들들은 이내 만물 박사가 되었어요. 어느 날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소처럼 일만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왜 일을 할 사람을 구하지 않는 거야? 우리도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도록 허락을 받아야 할 텐데 더 이상 돼지 몰이꾼이나 목동들을 간섭하면서 지낼 수만은 없어. 더구나 우리가 가진 거나 있나? 아버지는 그토록 부자이면서도 우리에게는 용돈 한 입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삼형제는 열심히 상의했어요. 그날 밤 그들은 말을 마구간에 넣은 다음 아버지가 앉아있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라고 그 가운데 하나가 말했습니다. 무슨 부탁이냐? 우리가 농부와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도 보고 세상도 구경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래? 여기서도 그런 것들을 구경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왕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아버지가 허락해 줄 때까지 계속 졸랐습니다. 정 그렇다면 할 수 없구나. 하지만 1년 내에 너희들 모두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는 모두 은 10리터씩을 가지고 와야 해. 모든 일이 잘 되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지만 일이 잘못되면 은을 가져오지 못할 거예요. 요즘도 그렇게들 하지만 그때도 첫째 왕자가 제일 먼저 집을 떠났습니다. 첫째가 말을 타고 떠나기 전에 아버지는 축복을 해주었어요. 오랫동안 말을 달리던 첫째 왕자는 점심나절에 어느 허름하고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갑자기 집 안으로부터 젊은 여자의 사랑스러운 노래가 들려왔어요. 아, 저 처녀가 예쁘기만 하다면 난 저 처녀와 결혼을 하겠어. 첫째 왕자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는 너무도 훌륭하여 집 위의 새까지 노래에 맞춰 날개짓을 하며 지저귀 정도였습니다. 그때 여자의 아버지가 문 앞에 나타났어요.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첫째 왕자가 유쾌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 노랫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만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따님이 미혼이라면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 노인이 대답했어요. 내 딸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 그 애는 지금 이 집에 살지. 그렇군요. 제가 좀 만나보면 안 될까요? 얘야, 이리 나오너라. 노인이 딸을 불렀습니다. 그 처녀는 작은 개구리로 물이 조금 있는 흙 항아리 속에 있었습니다. 얘야, 뛰어나와라. 여자 아버지가 말했어요. 여기 있는 신사가 널 보자고 한다. 그러자 작은 개구리가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이것이 댁의 따님인가요? 첫째 왕자는 놀라서 물었어요. 그렇다네. 노인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것과는 결혼할 수가 없어. 라고 소리 지르면서 첫째 왕자는 한 발을 들어 개구리를 옆으로 밀어젖혔습니다.
개구리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꼼짝 않고 앉아 있었어요. 거만한 왕자는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이튿날 둘째 왕자 디에고가 역시 같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즉 형이 그랬던 것처럼 처녀가 노래를 부르고 새들이 즐거워 날개짓을 하는 점심시간 무렵 그 역시 그 작은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토록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는 아가씨라면 나와 결혼해야 한다. 둘째 왕자가 말했습니다. 그는 문가에 서 있는 그 여자의 아버지를 보고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신가 젊은이 하고 아버지도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 저 노래를 부르는 아가씨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그 아가씨는 선생님은 따님입니까? 그렇다네. 저 애는 내 딸일세. 하지만 저 애는 결혼을 못한다네.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아가씨를 나오라고 하세요. 왕자가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어제는 아가씨가 취했다고 한다면 오늘의 그녀는 아예 공포감을 주었어요. 어휴, 그녀는 주름살과 울퉁불퉁한 혹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게 노인장의 딸입니까? 둘째 왕자 디에고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의 발길질은 형보다 더욱 거칠었습니다. 이런 더러운 것과 결혼하겠다고 생각했다니 그는 화가 나서 투덜거리며 서둘러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셨죠? 저들이 나를 때리도록 아버지께서 부추기신 거나 다름없어요. 저도 이제 더 견딜 수가 없어요. 작은 개구리가 울며 말했습니다. 이튿날 막내 아들인 후안이 같은 길을 가다가 같은 시간에 오두막집을 지나치면서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아가씨와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해야겠다.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어. 후안은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목소리가 있다니. 저 여자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내가 차지하겠다. 마침 여자의 아버지가 문 밖으로 나오자 후안은 다가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안녕하신가 젊은이. 왜 이곳에 왔는지 짐작이 가는군. 아버님, 저 노래를 부르는 여자는 미혼입니까? 그렇다네. 한번 만나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결혼하고 싶어요. 후안이 말했습니다. 내 딸과 결혼은 안 돼. 노인이 딱 잘라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기어이 저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처녀와 결혼하겠어요. 노인이 계속 거절하자 후안은 손을 움켜쥐고 선언했습니다. 왕에게 맹세코 나는 저 여자와 결혼하겠소. 저 여자가 미혼이기만 하다면 예쁘고 믿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좋아. 노인이 마침내 허락했습니다. 저 애는 분명 미혼일세. 얘야 이리 나오너라. 작은 개구리가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나타났습니다. 이 개구리가 그 여자입니까? 후안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렇다네. 후안이 또 거칠게 발길질을 하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곧 주교와 사제들을 초청하여 집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왕자는 자기 아내가 개구리라는 것이 못내 슬펐습니다. 여보, 당신 슬퍼하는군요. 개구리가 자기 남편에게 말했어요. 침대로 가세요. 내가 자장가를 불러드리겠어요. 후안이 침대로 가서 눕자 개구리는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후안은 어느덧 잠이 들었습니다. 곧 왕과 약속한 1년이 다 지났어요. 형들은 돌아가는 길에 그 오두막집에 잠깐 들렀습니다. 저 바보 녀석은 틀림없이 개구리와 결혼했을 거야. 더러운 것. 형 가운데 한 명이 불쾌하게 말했습니다. 형들은 갈 길을 어서 가세요. 막내 동생 후안이 집에서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뒤쫓아가겠어요. 그리고 후안은 아내인 작은 개구리에게 가서 말했어요. 여보, 오늘이 집으로 돌아가기로 아버지와 약속한 마지막 날이요. 어떻게 하면 좋겠소? 어서 가세요. 왜 못 가요? 당신에게는 말과 안장이 있는데 어서 떠나세요. 라고 개구리 아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아버님께 은 10리터를 가져다 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내가 여태까지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그것을 구하겠소? 그건 문제 없어요. 저기 저 구석에서 자루 1개와 석탄을 찾으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후안은 그 작은 집의 캄캄한 구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그 자루를 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리고 여기 이쪽 구석에 나무 토막들이 쌓여 있으니 그 가운데서 작은 토막 1개를 석탄과 함께 자루 속에 넣어 가져가도록 하세요. 후안은 내내 불안과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자루 속에다 10리터의 석탄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무 토막 1개를 집어넣은 후 자루를 단단히 조여맸습니다. 그 자루를 아버님께 가져다 드리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당신 옷을 입으세요. 개구리 아내가 말했습니다. 원래 이 작은 개구리는 후안의 이전 옷을 보관해 두고 그에게 새 옷 한 벌을 줬던 것입니다. 이제 후안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떠나올 때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다른 두 형은 10리터씩의 은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형들은 여행을 하면서 꽤 재산을 모았던 것입니다. 조금 늦게 후안이 우울하고 슬픈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후안이 몹시 고달파 보이는구나 라고 왕비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 염려 말아라. 두 형은 만족해하는 아버지 앞에서 은을 쏟아놓느라고 부산을 떨고 있었습니다. 후안도 아버지 옆으로 다가가 석탄 자루를 쏟았습니다. 땡그렁 땡그렁 소리와 함께 그 허름한 자루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놀랍게도 모두가 은덩어리였습니다. 후안은 나무 토막이 변한
금덩어리를 한쪽에 치워두고 저울이 넘치도록 은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 이 은은 아버지 것이에요. 후안도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놀라면서도 태연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반짝이는 것은 작지만 순금 도막이에요. 놀라운 일이로군. 왕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후안은 두 형제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했구나. 후안이 가져온 이 아름다운 물건을 보라고. 너희들이 가져온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들들은 모두 이튿날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날 밤 왕은 온갖 산의 진미를 갖추어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아침에 다시 길을 떠나면서 두 형들이 왕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는 일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결혼을 하고 오겠어요. 그래? 그렇다면 좋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궁궐로 먼저 돌아와야 한다. 너희들 셋이 모두 결혼하겠니? 왕이 말했습니다. 세 명이 모두 결혼을 해야 하지만 후안은 이미 결혼했어요. 이윽고 두 형은 결혼을 하고 일요일이 되자 아내들을 친정에 놔두고 돌아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 어머니, 한 아들이 자랑을 했어요. 제 아내는 술을 그렇게 잘 놓을 수가 없어요. 제 아내는 옷감을 기막히게 짠답니다. 라고 다른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걸 꼭 한번 보셔야 하는데. 그렇다면 하고 왕비가 말했어요. 너희들 셋은 각각 천을 가지고 가서 아내에게 술을 넣은 식탁포를 내게 만들어 달라고 해라. 왕비는 세 형제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천을 끊었습니다. 큰일 났구나. 이 일을 어쩌나? 후안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우리 집 작은 개구리는 못 만들 텐데.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왕비가 주는 천을 받아 집으로 가져왔어요. 두 형이 먼저 떠난 다음에 후안이 그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후안은 무슨 일에나 형들에게 양보하곤 했어요. 이 바보, 개구리 남편아, 아이고 더러운 놈, 작은 돼지 하고 후안은 말을 탄 채 그저 묵묵히 달렸습니다. 후안은 작은 통 안에 들어앉아 있는 아내에게 천 묶음을 가지고 가서 말했습니다. 여보, 잘 들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당신더러 식탁보를 만들라고 이 천을 보내주셨다오. 그걸 내게 주세요. 하더니 그녀는 옷감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건 값비싼 자수형 천이요. 왕자는 기겁을 해서 외쳤습니다. 침대로 가세요. 개구리가 말했어요. 내가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곧장 이불을 덮고 누우세요. 후안은 어린애처럼 흐느끼면서 침대로 올라가 부드러운 노래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일요일이 돌아오자 형들이 그 집 앞을 지나가면서 후안을 불렀습니다. 야, 빨리 나와. 시간이 다 됐다. 어서 가야 해. 먼저 가세요. 곧 뒤따르겠어요. 후안이 대답했습니다. 형들은 아름답게 술을 넣은 식탁포를 갖고서 말을 달렸어요.
나도 이제 어머니께 가야 하오. 후안이 개구리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찌했으면 좋겠어? 무얼 어떻게 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작은 상자와 열쇠를 가져가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가는 도중에 이걸 열어보시면 안 돼요. 어머님께 직접 전해드려야만 해요. 후안이 말을 타고 궁궐로 떠날 즈음에 종달새처럼 행복한 두 형은 이미 저 멀리 앞에 가면서 바보 같은 막내 동생을 두고 험담을 하고 있었어요. 막내 동생이 궁정뜰로 들어섰을 때는 형들이 이미 왕비에게 자수 식탁보를 드린 다음이었습니다. 얘야, 잘 지냈니? 왕과 왕비는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해. 그러니까 훌륭한 아내들을 가진 제 형들보다 항상 얼굴이 좋지 않지. 저는 어머니께 드리려고 이 상자를 가져왔어요. 후안은 이렇게 말하며 식구들과 섞였습니다. 상자를 연 왕비는 자기의 어떤 물건보다 더 아름다운 물건을 펼쳐 들었습니다. 세상에 이토록 근사한 식탁보가 있을 수 있을까? 다른 식탁보는 모두 하인들에게 줘야 되겠다. 왕비는 두 형이 가져온 식탁보들을 옆으로 치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안이 가져온 멋진 식탁보만 사용하겠어. 그런데 그때 마침 왕비가 애완용으로 기르던 작은 개가 강아지 3마리를 낳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두 형은 막 길을 떠나려다 말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 우리 집사람은 개 훈련을 정말 잘 시키는데요. 우리가 모두 강아지를 한 마리씩 가져가서 기르면 안 될까요? 왕비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습니다. 후안은 또 걱정에 휩싸였어요. 불쌍한 내 아내는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하지만 후안은 작은 강아지를 안고 와서 자기 짐꾸러미에 쌌습니다. 다른 두 형들은 앞서가면서 이번에도 여느 때처럼 욕을 했습니다. 이 더러운 돼지야, 너의 그 멍청이 마누라는 무얼 하니? 도대체 내 개구리 마누라는 무얼 하느냐고. 하지만 후안은 묵묵히 강아지를 안고 말을 달렸습니다. 여보, 후안은 아내에게 슬프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당신에게 강아지를 기르리라고 보내셨다오. 형들이 자기네 아내들은 강아지에게 안고 걷고 하는 것들을 아주 잘 가르칠 수 있다고 말했거든. 그런가요? 그럼 강아지를 이리 주세요. 그녀는 강아지를 받아들더니 통을 향해 힘껏 내던지고는 말했습니다. 저기 사랑스런 당신의 개가 있어요. 후안은 너무 충격을 받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런 소동이었구나 하면서 후안은 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담? 곧바로 침대로 가세요. 내가 노래를 불러드릴 테니. 개구리 아내가 말했어요. 후안이 저녁을 먹고 침대로 가서 담요를 덮고 눕자 그녀는 침대 곁에 앉아 전처럼 노래를 불렀습니다. 후안은 금방 울음을 멈추고 잠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어김없이 다시 일요일이 찾아왔고 두 형은 후안을 조롱하는 일로
웃고 즐기느라고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훈련된 강아지를 가지고 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빨리 나와. 훌쩍 떠나자. 이 멍청아. 형님들 먼저 떠나세요. 난 이제 말에 안장을 얹어야 하니까 뒤에 따라가겠어요. 말 안장을 얹고서 말을 슬슬 긁어준 호아는 풀죽은 표정으로 그 작은 개구리에게 갔습니다. 형님들은 벌써 갔으니 나도 이제 떠나야 하오. 그럼 어서 가세요. 호아 무엇 때문에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하지만 강아지는 어떻게 하고? 호아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어디 보자. 호안의 아내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작은 상자를 열쇠와 함께 가지고 가세요. 하지만 가는 길에 이것을 열어보면 안 돼요. 물론 두 형들은 먼저 도착하여 요란스럽게 인사를 하고 그동안 있는 재주 없는 재주 다 부려서 길들인 강아지들을 내어놓았습니다. 왕비가 명령을 하자 강아지들은 배운 그대로 움직였어요. 후아는 말을 타고 들어와 그 작은 상자를 왕비에게 드렸습니다. 왕비가 상자 뚜껑을 열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뒷발로 일어서서 춤을 추는데 그 양 옆에서는 비둘기가 한 마리씩 날개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 정말 멋있구나. 왕비는 기쁨에 겨워 손뼉을 치며 외쳤습니다. 이건 정말 최고다. 후안의 강아지는 제 형들의 강아지들보다 몇 배 훈련이 잘 됐어. 이거야말로 사람을 반하게 하는 선물이구나. 강아지는 뒷발로 서서 양쪽에 비둘기 한 마리씩을 거느리고 깡총깡총 뛰고 춤추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이윽고 강아지는 왕비의 어깨 위로 뛰어 올라가더니 다시 식탁으로 뛰어내렸어요. 이 나머지 두 마리는 하인들에게나 줘라. 왕비가 말했습니다. 내 것은 이놈이야. 왕비는 그 작은 강아지를 팔로 껴안았습니다. 두 형은 무안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이제 나와 왕비는 내 며느리들의 일솜씨를 알았다. 이제 새 며느리들을 여기서 만나보겠다. 돌아오는 일요일에는 기다리고 있겠다. 왕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하면서 두 형들은 시끄럽게 떠들어댔습니다. 이 바보는 그 작은 개구리와 함께 오겠군. 형들은 서둘러 달려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아는 개구리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일요일엔 우리 둘이 함께 궁궐로 돌아가야만 하오. 그런데 어떻게 당신과 함께 갈 수 있단 말이오? 개구리가 개굴개굴 말했습니다. 어떻게 가다니요? 그냥 말을 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토요일이 되자 개구리 아내는 자기 아버지에게 가장 좋은 암소 몇 마리와 그녀가 여행하는 데 사용할 깨끗한 특수 욕조와 회초리용의 긴 나뭇가지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일요일이 되자 그들은 소의 멍에를 치우고 작은 상자 하나를 든 개구리를 마차에 실은 욕조 속에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소를 모는 동안 개구리는 부끄러워 울고 있는 후안의 뒤에 앉아 있었어요. 이윽고 후안은 흔들리는 마차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안은 금술로 장식한 기막히게 아름다운 마차에 여러 마리의 말이 매어 있고
그 곁에서 노인이 몸을 뒤로 젖힌 채 말고삐를 조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개구리는 이 세상 어느 나라의 공주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그만 기타 한 개와 기타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쯤 두 형은 어느 궁궐에 도착하여 작은 개구리와 동행하여 찾아올 후안을 왕과 왕비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들의 눈에 성으로 들어오는 훌륭한 마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와, 저런 마차를 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들은 눈부신 마차 모습에 놀라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했습니다. 후안이다. 왕비가 숨을 헐떡이면서 말했어요. 내 아들 후안이다. 왕비는 자기 아들을 맞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가족과 하인들이 모두 달려나와 막내 왕자와 그의 아내를 어깨 위에 떼매고 궁궐로 모셔들었습니다. 이들 젊은 내외는 융숭하게 환대를 받았지만 위로 두 형들의 뇌에는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후안의 아내의 옷은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어요. 내 며느리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후안의 아내이다. 하느님, 이 아름다운 여자에게 축복을 내리소서. 왕이 외쳤습니다. 후안의 아내는 왕과 왕비에게 꽃이 담긴 화분 한 개씩을 선물했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자 왕과 왕비가 첫 번째로 춤을 추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개구리 아내는 자기의 접시에 담겨있던 고깃뼈를 모두 남편의 가슴에 매달았습니다. 두 형이 이것을 보고는 자기들도 그대로 흉내내었어요. 너희들 모두 노래를 부를 줄 아느냐? 하고 왕이 춤을 끝낸 다음 물었습니다. 물론 제 아내들은 노래를 잘 부릅니다. 그들은 목소리가 아주 좋아요. 하고 두 형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제 아내도 그렇습니다. 하고 후안이 제일 나중에 말했어요. 그는 항상 한 발 늦게 말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큰 며느리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막내 며느리는 거기에 맞춰 춤을 추도록 해라. 왕이 말했습니다. 개구리 아내는 춤을 추기 위해 남편과 함께 마루로 나갔어요. 빙글빙글 도는 왈츠를 추면서 우아하게 해전할 때마다 그녀는 진주와 다이아몬드와 꽃을 구석구석에 흩뿌렸습니다. 놀랍다. 무조건 아름다워. 하고 왕이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여태껏 본 적이 없어. 이건 진짜야. 왕은 그 춤이 끝날 때까지 열심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며느리가 노래를 부르고 큰아들 부부가 춤을 추도록 하라. 춤이 시작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회전할 때마다 무도장 안에 온통 말똥이 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슴에 매단 고깃뼈가 모두 똥으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이런. 왕은 기겁을 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들을 밖으로 쫓아내. 이 오물들을 치우고 깨끗이 닦아라. 말할 것도 없이 첫째 며느리는 부끄러웠습니다. 궁궐 청소가 모두 끝나자 왕이 말했어요. 둘째 아이 부부가 춤을 추도록 막내 며느리가 노래를 불러라. 더러운 것들이 스텝을 밟을 때마다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이번에도 하인들이 마루를 청소해야 했고 양탄자를 씻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제 됐다. 왕은 그제야 마음을 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다시 평소대로 이 방이 훌륭하고 향기로운 무도장으로 됐다. 이번에는 후안 부부가 춤을 추도록 큰 며느리가 노래를 불러라. 젊은 부부가 다시 마루를 차지했습니다. 우아하게 춤을 추면서 그들이 발을 내디딜 때마다 사방에 진주와 다이아몬드가 흩어졌습니다. 궁궐 전체가 한 번 더 그들에게 감탄을 보냈습니다. 아베 마리아! 왕은 손뼉을 치면서 외쳤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때 저쪽 구석에 서 있던 한 형이 부르퉁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그 개구리와 결혼하지 않았지? 나도 저 여자를 보았을 때 결혼했어야 하는 것인데 라고 다른 형이 역시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기회를 잡지 못했어. 저 멍청이 막내가 찾아가 결혼을 하다니. 저 아이의 아내는 대단히 아름답고 재주가 비상해. 잔치가 계속되는 동안 개구리 공주의 아버지는 옆에 서서 줄곧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딸이 어떤 사람인지 마침내 깨달았어요. 자기의 딸이 지금 춤추고 있는 저 아름다운 공주이라기보다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개구리의 모습으로 태어났으니까요. 왕의 잔치는 내리 사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치자 왕이 말했어요. 나는 지금부터 후안과 함께 사돈네 집으로 떠나겠다. 너희들은 모두 먼저 떠나라. 나는 후안의 마차를 타겠다. 풀이 죽은 형들은 부끄러워하면서 말의 안장을 얻고 아내를 등뒤에 태운 후 모두 떠났습니다. 그토록 초라하던 오두막에 도착하여 보니 왕의 궁궐은 도무지 비교도 되지 않은 아름다운 보석 궁궐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만일 이 집이 내 아들의 것이라면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왕은 놀라워하면서 말했습니다. 게다가 개구리 공주의 그 아름다운 노래가 있으니 누군들 떠나려 하겠습니까? 노인은 술을 풀어 다시 풀밭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공주는 마침내 마법에서 풀려 그때부터는 영원히 사람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후왕과 왕과 왕비와 더불어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편안하시고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격려가 됩니다.